삼성이 제시한 협상 조건은 모두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임금 인상에 대한 내용은 아예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도의 자존심을 걸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첸나이 삼성 공장 앞 한 노동자가 파업 현장에서 열띤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파업의 배경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한국 호랑이.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는 아르준입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특별한 가족이에요. 부모님은 오랫동안 이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셨고, 형과 저까지 이제 같은 생산 라인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형은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저는 조금 달랐어요.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그런지 하루하루가 정신없고 힘들기만 했어요. 생산 라인에 딱 서는 순간부터 쉴 틈 없이 일감이 몰려오는데 처음 일해보는 저는 하루 종일 긴장 상태로 일을 해야 했어요. 매일 출근해서 생산 라인에 서 있을 때마다 놀고 있는 친구들이 떠오르곤 했어요. 나도 친구들처럼 취업을 미루면 조금 더 놀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평생 엄마 아빠처럼 지겨운 생산 라인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앞으로 저의 인생을 이렇게 지겹게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아직 건강하고 비록 제가 성인이 되었지만 용돈은 충분히 주실 수 있었고 저는 그 용돈으로도 잘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젠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했죠. 그래서 매일 저녁 퇴근할 때마다 친구들을 불러 하소연을 하곤 했죠. 그러나 친구들은 저의 이런 고민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삼성전자에 다닌다니 부럽다. 그리고 아르준 너는 부모님 덕분에 삼성전자 특채로 입사한 거잖아. 감사하면서 다녀야지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우리 인도에는 미국, 일본 등 여러 외국 기업들이 많지만 친구들은 한국의 삼성전자를 최고로 여겼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친구들에게 저의 고충을 이야기해도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저는 이 고민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답답함을 속으로 삭히며 매일 출근을 반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날은 제가 세탁기 모터를 끼우는 중요한 라인에서 일을 배우고 있던 날이었어요. 사수가 차근차근 알려준 대로 아침에는 무난하게 일을 했어요. 점심 식사 후 사수는 생각보다 잘하니 혼자 해보라고 했죠. 오후에는 혼자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렸어요. 속으로 오늘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작업을 이어갔죠. 그러나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공장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한국인 팀장님이 모든 생산 라인을 멈추게 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문제는 완료된 세탁기를 테스트하는 팀에서 세탁기 모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들 긴장한 상태에서 원인을 찾던 중 팀장님이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모터가 반대 방향으로 끼워졌네요. 팀장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셨지만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모터는 제가 끼운 것이었어요. 잘못 끼운 모터 때문에 오늘 제가 작업한 세탁기들이 모두 폐기될 거라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죠. 죄송한 마음에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을 외쳤지만 팀장님은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처음엔 누구나 실수를 해요. 내일은 잠깐 생산 라인을 벗어나서 저와 함께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배우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하셨죠. 죄송하고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고 팀장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 멀리서 형이 달려오더니 제 머리를 콱 쥐어박는 거예요. 정신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야? 이렇게 큰 실수를 하다니. 형은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고 공장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형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공장을 뛰쳐나와 버렸죠. 공장에서 나오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형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창피를 당한 건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어요. 정말 이 일은 나랑 맞지 않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들 이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팀장님이 이해해주고 기회를 준다고 했지만 형은 저를 한심한 사람으로 만들었죠. 공장 바깥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하니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고
형은 이미 집에 와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아까는 미안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라고 말하며 아무렇지 않게 웃더니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형은 어릴 적부터 항상 자신의 말이 다 맞다는 듯 저를 가르치려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매번 보고만 있는 부모님도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제 편을 들어달라는 건 아니지만 중간에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불구경하듯이 지켜보기만 하는 모습이 답답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더는 견딜 수 없었어요. 삼성전자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곳 말고도 일할 곳은 많을 테고 자존심이 상해서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족들 앞에서 계속 실수를 저지르며 망신을 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죠. 그렇게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저는 팀장님을 찾았어요. 팀장님은 언제나처럼 반갑게 절 맞아주셨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고 생산 라인을 함께 둘러보자고 하셨어요. 팀장님의 따뜻한 배려가 너무도 고마워서 차마 그만두겠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팀장님을 따라 공장을 둘러보기로 했죠. 중간에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팀장님,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 입힌 손해가 큰데 저 때문에 세탁기들이 전부 폐기됐잖아요. 팀장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나도 예전에 더 큰 사고를 많이 쳤단다. 세탁기 몇 대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않겠니?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러고는 팀장님이 덧붙였습니다. 널 보면 한국에 있는 내 아들이 생각나. 그래서 더 챙겨주고 싶어. 그 순간 저는 감동했습니다. 팀장님의 따뜻한 말에 어떻게든 더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또 터지고 말았죠. 이번엔 팀장님이 주신 커피 때문이었어요. 공장의 규칙에 따라 생산 라인 근처에서는 음식물을 가지고 다닐 수 없었는데 저는 그걸 깜빡하고 커피를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일이 벌어졌죠. 제가 작업대 위에 커피를 쏟아버린 거예요. 그 순간 라인은 다시 멈추었고 공장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팀장님은 즉시 라인에 전원을 내리고 쏟아진 커피를 급하게 닦아내셨어요. 선풍기로 주변을 말린 후 다시 작업을 재개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형이 또 달려왔어요. 어제 일어난 사고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던 형이었죠. 형은 다가오자마자 제 머리를 세게 쥐어박았습니다. 어제도 그러더니 또 실수야? 정신 좀 차려. 형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그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몸이 굳어버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또 한 번 창피를 당한 저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잃었죠. 그렇게 형의 잔소리를 듣는 동안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팀장님에게 소리쳤어요. 그만두겠습니다. 팀장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저는 더 이상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매번 이렇게 실수하고 형에게 망신만 당하는데 어떻게 일을 계속하겠습니까? 그리고는 공장을 뛰쳐나왔어요. 마음이 복잡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집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어요. 한참을 걷고 나서야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너 왜 눈이 퉁퉁 부었냐? 울었냐?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안일탄이 서 있었어요. 안일탄은 저를 늘 보며 웃더니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너 진짜 울었냐? 저는 안일탄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공장에서의 실수, 형에게 혼난 이야기. 듣고 있던 안일탄은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역시 삼성은 없어져야 해.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삼성이 없어져야 한다고? 우리 가족은 삼성 덕분에 그동안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는데 삼성에 대해 이렇게 적대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안일탄을 바라봤고 안일탄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야, 내가 몰라서 그래. 너희 가족은 잘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로 삼성이 얼마나 사람들을 착취하는지 알고 있어? 삼성은 노예처럼 직원들을 일하게 만들고 있어. 특히 아시아에서 인도, 베트남, 필리핀 할 거 없이 삼성은 아무렇지 않게 노동 착취를 한다고.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삼성의 임금이 얼마나 짠지 알아? 복지는 또 얼마나 후지다고. 너 혹시 다른 기업들에 대해 조사해 본 적 있어? 미국의 애플이나 일본의 토요타, 혼다 같은 회사 직원들은 우리 인도인에게 얼마나 잘 대우하는지 몰라? 왜 하필 한국의 삼성이야?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삼성이 그렇게 나쁜 회사였나? 안일탄은
그런 저를 보며 제안을 했죠. 잘 됐다. 너도 이제 삼성을 그만둔 거잖아. 내일부터 우리 파업조합에 가입할래? 우리 조합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근로자들이 모여서 파업을 하고 있어. 임금 인상과 직원 복지를 더 요구하는 농성에 동참하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파업. 내가 파업을 한다고? 저는 인생에서 한 번도 파업에 참가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가족은 늘 삼성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안일탄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삼성은 우리 인도인들을 이용해 먹고 있어. 너는 그만뒀으니까 다행이지. 하지만 너희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은 지금도 그곳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너도 우리와 함께 싸우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 내 가족을 위해서도 말이야. 저는 안일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너무 순진하게 살았나 봐. 내 가족이 그동안 얼마나 착취당했는지도 모르고. 저는 갑자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순진하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좋아. 내일부터 나도 너랑 함께 할게. 우리 인도인을 위해 싸워야지.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친구와 함께 파업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안일탄은 환하게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죠. 잘 생각했어. 우리 같이 싸우자. 삼성에 맞서서 우리 인도인들을 위해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자고. 다음 날부터 저는 가족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과 형은 언제나처럼 삼성전자 공장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공장 앞에서 파업에 동참했죠. 가족들이 나를 한심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오히려 저는 그들이 더 불쌍하게 보였어요. 삼성에게 착취당하는 현실을 모르는 가족들을 위해 하루빨리 협상을 이끌어내서 우리 가족들을 구해줘야 해. 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파업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뜻을 모아 구호를 외쳤고 그 열기에 저도 금세 빠져들었어요. 가슴속 깊은 곳부터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파업 현장에선 지휘관이 사람들에게 삼성전자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까발리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 영상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영상 속에는 삼성전자 한국인 작업반장이 인도인 근로자들을 구타하거나 조금만 분량이 나와도 감봉을 요구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삼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절대 밖에서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강요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우리 가족은 아직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는 것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친구 안일탄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어때? 여기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그는 신이 난 듯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넌 그나마 일찍 현실을 깨달아서 다행이야. 우리 끝나고 밥 먹자. 내가 살게.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안일탄은 저에게 잠깐만 기다려줘 라며 이야기를 했고 저는 파업 현장의 지휘관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았죠. 줄을 선 사람들이 차례로 파업 지휘관에게 다가가 신원을 확인받고 봉투를 한 장씩 건네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봉투를 건네받은 사람들의 표정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죠. 도저히 파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안일탄 역시 봉투를 받았고 저에게 달려오며 싱긋 웃었어요. 그리곤 저희는 식당으로 향했어요. 우리는 파업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시작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 봉투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결국 밥을 먹던 중 저는 안일탄에게 물어봤어요. 안일탄, 아까 지휘관에게 받은 그 봉투, 그건 뭐야? 안일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아, 그거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말고 밥이나 먹어. 안일탄의 말에 전 더 궁금했지만 일단 식사를 계속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삼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이어갔죠. 그러던 중 식당 안에 있던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삼성전자와 파업 노조의 극적 협상 타결 소식이었어요. 삼성은 출퇴근 버스를 기존 5대에서 108대로 늘리고 근로자들을 위한 가족 행사를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하며 가족에게도 선물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어요. 또한 삼성에서 근무하다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들을 위해 더 많은 휴게실과 화장실을 설치하며 연간 휴가를 대폭 늘려주기로 했다는 조건도 제시됐죠. 갑자기 안일탄이 식탁을 3개 내려쳤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빨리 타결될 거면 파업은 왜 한 거야? 안일탄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안일탄, 왜 그래? 이 정도면 삼성이 많이 양보한 거잖아.
안일타는 저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됐다. 됐어. 이 밥은 잘난 삼성전자 다니는 네가 사라. 나는 이제 일도 끊기겠네. 삼성전자 파업으로 돈 좀 벌어볼까 했는데 말이야. 뭐. 안일탄 너도 삼성전자 다니는 거 아니었어? 안일탄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죠. 내가 삼성전자에 다니면 소원이 없겠네. 넌 부모 잘 만난 줄 알아라. 나는 그냥 단기 알바로 파업에 참가한 거야. 아까 받은 봉투? 그건 너 같은 삼성전자 근로자를 새로 데려왔다고 주는 거야. 일당 외에 보너스 같은 거지. 안일탄의 태도는 정말 뻔뻔했죠. 파업이 단기 알바였다고. 네가 나를 속였다고?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어. 너를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한 내가 한심스럽다. 안일탄은 저의 말은 듣는 척도 안 했어요. 아, 재수가 없으려니 정말. 이렇게 빨리 협상 타결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난 간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안일탄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가족들이 저를 말렸던 것도, 제가 일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투정만 부렸던 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 팀장님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은 언제나 저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그걸 배신한 셈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식당에 앉아 생각했어요. 더 이상 안일탄 같은 사람에게 휘둘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내일부턴 다시 출근하겠다고 말했죠. 가족들은 놀라면서도 환영해 주었어요. 특히 형은 잘 생각했다 라며 나를 꼭 안아주었죠. 그러면서 말했어요. 한국인 팀장님이 널 엄청 찾으셨어. 너 걱정 많이 하셨나 봐. 그리고 내일부턴 꼭 출근하라고 말씀하셨어. 팀장님은 파업에 동참한 저를 끝까지 생각해주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출근하기로 결심했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가족들과 함께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조차도 마음이 편안했죠. 그렇게 우리는 공장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공장 앞에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차에서 내리기 전부터 공장 앞이 시끄러웠거든요. 파업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파업은 더욱 커져 있었어요. 공장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었고 그 규모는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커져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당황했고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어 뉴스를 찾아봤죠. 뉴스 기사에서는 파업 노조가 가장 중요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여전히 파업을 유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요구한 조건은 3년 동안 50%의 임금 인상이었는데 이미 삼성전자의 임금은 인도 내 외국계 기업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대우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죠. 거기서 더 올리라고 요구하다니 이건 말이 안 됐어요. 만약 삼성이 이 파업 때문에 인도에서 철수라도 한다면 그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우리 가족의 미래는 물론 이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파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는 인도 정부가 개입해서 이 불법 파업 단체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버스에서 내리던 그 순간 저 멀리서 낯익은 얼굴을 봤어요. 바로 제 친구 안일탄이었어요. 파업 현장 한가운데서 기뻐 날뛰며 저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안일탄이 기뻐하는 이유는 뻔했죠. 안일탄은 파업이 더 커질수록 파업단체에서 받는 돈이 늘어나니까요. 저는 그런 안일탄과 파업단체를 보며 처음으로 애사심이라는 감정이 들었어요. 이제는 삼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안일탄처럼 삼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제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삼성이 있어야 우리 가족이 있고 이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삼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저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팀장님을 제일 먼저 찾아가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를 꼭 안아주셨고 괜찮아. 이제 열심히 해보자. 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감사했고 팀장님이 내게 베푼 배려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밝혀졌죠. 제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던 날들을 팀장님이 병가로 처리해 주셨다는 거였어요. 저희 퇴사를 막고 계속 지켜봐 주셨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말았죠. 그동안 팀장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저를 믿어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저는 같은 팀원들 앞에서도
다시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웃으며 말했죠. 넌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어. 이제 다시 힘내서 열심히 해보자. 이제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다잡고 세계 최고의 직장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생산 라인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한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점점 커졌죠. 삼성전자와 한국인 팀장님 덕분에 저는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꿈도 생겼어요. 삼성전자는 나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실수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곳이었죠. 저를 더 성장시켜준 삼성전자, 그리고 한국 사랑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인도의 아르준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고맙고 사랑합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호랑이 대박 기운 받아가세요. 한국 호랑이